천미 19강 권록격이나 재성만 단독으로 투하니 탈제의 파격입니다. 월지가 병일이 4월에 태어나서 월지 권록이며 천간에 재성인 경신금이 투했으나 재성을 보호할 관성도 없고 토도 없으니 식상인 토도 없으니 월지의 비견인 사화에게 화극금을 당해 파격이므로 형제덕과 인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중 경금이 있어서 간신히 금들의 뿌리가 되므로 사중에 경금이 있죠. 여기에 간신히 뿌리가 되므로 월지 사중 경금은 보호해야 될 길신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신앙하고, 그죠? 신앙하죠. 점수가 5.5면 천간에는 없지만 지지에 1점, 2점, 3점이고 월지의 비견이니까 2점을 더해서 5.5. 상당히 신앙한데도 불구하고 병화가 뿌리 내릴 때는 이 사중 경금밖에 없습니다. 이 인성에는 자기의 근지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견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죠. 비견이 지금 너무 목생화를 받고 인사형을 당해서 상당히 무력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인목이 인사형을 하고 목생화로 화세를 가중하니 상당히 불길한 명입니다. 초운인 오미운에는 사오합과 삼이합으로 화세가 가중되어 사중경금이 극을 당하니 불기운입니다. 불기운이죠. 이 경금을 사중경금에 이 천간의 금들이 뿌리를 간신히 내리는데 그걸 갖다가 사오합되고 삼이합되어 화수가 가중되면 여기가 화가 강해서 사중경금이 녹아내리니까 상당히 불기운입니다. 또한 일간은 이 병시 양쪽에 양옆에 재성을 탐하니까 병신합으로 탐내며 시지묘목은 도하이며 병묘욕지인데 재성이 안 잡고 일지 부부궁이 기신이라 여색을 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모궁을 보면 그러니까 부부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한번 일단 부모궁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부모궁을 보면 연월간에 부친성인 재성이 혼잡 연자하고 부친성의 재성이 혼잡 연자하죠. 이렇게 혼잡 연자하고 일시지에도 인성이 혼잡 연자하니 부모간의 부부궁이 서로 어긋나 불미합니다. 또한 인성은 조모도 되는데 조모가 중중하니 조부는 어디 이게 조부죠. 조부인데 조모는 사중 무토로 있는데 목생화를 당하니까 인사형을 당하니까 조부와 조모의 관계가 불길하니까 이분은 부부궁이 불길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지에 기신이 앉아 있고 경금도 너무 중중하다 이거죠. 혼잡 연자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사화가 여름 4월에 생하여 지지에 두 인과 묘를 가졌으니 사화가 전권을 쥐고 병화까지 천간에 인출시켰으니 천간의 경신금이 모두 뿌리가 없고 들떠 있으니 지지의 사화와 인중병화에게 쟁제를 당합니다. 초운 이모 개미는 뿌리가 잘린 수가 금기만 설기하고 지지의 오미는 남방으로 왕성한 화만 도우니 재는 극설이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업이 비록 풍성하였으나 형상 파모를 일찍 겪었습니다. 가부는 신 위에 앉아 있으므로 절각되어 본시 대환까지는 이르지 않는 곳이나 세운이 목화 기신이라 또 형처극자하였고 재물도 크게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운으로 바뀌더니 인목인 병을 인신충으로 암충하고
암충이라는 것은 충이다 이거죠. 천간에 떠 있는 재성의 뿌리가 되므로 이른 바 여름에 마른 묘목이 단비를 만난 것처럼 일어났고, 이어서 의륜원까지 15년은 자가 창업하여 실패했던 것보다 훨씬 몇 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년이 상당히 길하죠. 이 사람은 을목도 을경합거되니까 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을경합거가 된다 그래도 신금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재성은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특히 신우는 영마의 제이므로 외지에 나가 대리를 큰 이득을 취할 것이니 경영사에서 10여만 금을 득지하였습니다. 신우는 인목의 연지 인목과 인신충인데 연간이 경금이므로 금극목을 당한 인목이 부서지게 됩니다. 신운에 들어오게 되면 연지 인목과 인신충을 하는데 이미 인목은 연간의 경금에게 금극목을 당하다 보니까 양쪽의 극을 당해서 부서지게 됩니다. 월지 인목을 만약에 월지가 인목이 이렇게 월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신이 당연히 쇠자왕신발로 신금이 부서져 흉액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인사신 형살이 일어나면 병화는 경금을 기뻐하므로 신중경금과 사중경금이 있으며 이 인중에 간목이 이므로 두 개의 경금과 두 개의 간목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는 원령을 얻은 사중경금이 있고 천간에 세 개의 금이 있으니 경금이 우세하므로 간목이 부서지게 됩니다. 즉 기신이 부서지니까 길한 운을 인사신 사명이 길하게 작용한다 이겁니다. 신중경금이 이기면서 천간의 경신금의 뿌리가 되고 물상결합하여 재물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술운중 병자녀는 비겁기신으로 쟁제하니 흉다길소하였으며 풍병을 만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우는 경신금을 화극금 하다 보니까 또 세운에서도 병우를 만나서 화극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길한 대세운입니다. 절지에 앉은 금 재물을 비겁이 쟁제하는데 절지에 앉은 경인 절지에 앉아 있죠. 이것을 경인 절지에 앉았고 신묘도 절지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쟁제하는데 자수로는 병화를 극하기는 부족하고 반대로 기신인 인묘만을 생하는 연거라 기신인 인묘만을 생하는 연거라 불길한 것입니다. 병술은 병자호는 이 병화가 투하여 두 개의 신금을 병신합거하여 탈지하니 불길한 운입니다. 병신합거 되니까 불길하죠. 대운지 술토가 월지가 사화라서 강력한 인술 합화가 되고 인노술 합이 일어나게 되죠. 월지의 사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묘술 합까지 이루어지니까 비겁인 화가 강해져 월지 사화는 화로서 작용하니 쟁제의 불길운입니다. 이때는 다 금들이 다 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운지 자수는 수생목으로 기신을 더욱 생하고 경자사지가 되어 용신인 금이 사지에 드니 불길한 세운입니다. 즉 천간 경신금의 세력을 볼 때는 양간을 기준하여 12운을 돌립니다. 특히 세운지 자수는 수생목으로 기신을 더욱 생하고 또 경자의 사지가 되니까 용신인 금이 사지에 드니 매우 불길한 대운입니다. 이처럼 천간의 경신금의 세력을 볼 때는 음간보다는 양간의 세력을 기준하여서 12운을 돌리게 됩니다. 총평을 보면 강약은 태왕하며 5.5인데 태왕하죠. 상당히 태왕하다 이거죠. 그런데 태왕한데도 불구하고 경신금 천간에 있는 것들이 요 사중경금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이 사는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화가 인사형을 당하니까 상당히 불길한데 요 오미운에 들어서면 아주 상당히 형척 오화는 오술합, 사오합, 또
삼이합으로 화세가 강해지니까 경금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대단히 초운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신유운 들어가면서 좀 나는데 이 술운에 또 이제 인술인데 요 사화가 있으니까 인호술 화국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목 인수가 왕성하니 억제하는 재를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데 천간 투출한 금이 뿌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울러에서 도운이 발복한 것입니다. 습토가 희신입니다. 습토는 화를 설해서 금을 생하기 때문이죠. 재평을 보면 임철촌이 미르되 병화가 4월에 생하고 지지에 인묘가 있습니다. 사화가 권세를 잡고 인중의 병화가 투관되었습니다. 사화에서 인중의 병화가 일지에서 인중의 병화가 투관되었습니다. 천간의 경심은 숫자는 많지만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 허부가 되었습니다. 경신이 월지 사중에 경금에 통근했으나 지장간 병화가 득시하고 득세해 극함으로 있으나 마나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화는 이렇게 목이 많을 때는 이것이 금의 역할로 가지를 못하고 화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지지에 만약에 유나 축이나 이런 것들이 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요거 사화가 금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금이라기보다는 사화는 목으로서 생을 받아서 화의 세력이 강하다 이겁니다. 초년은 이모 개미 대운은 대운 천간 임계수가 뿌리가 없는 절각에 술어서 재성을 설기하고 대운 지지 오가 오화라서 원국의 기신인 화를 치열하게 하여 금재성을 극하니 부잣집에서 출생했으나 부잣집에서 출생한 것은 요 임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부모가 죽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갑대운은 갑대운은 대운지지가 신이니 절각되어 무력하니 원래는 갑대운에 들면은 갑대운에는 본래는 대운지지가 신이니까 갑신 절각되어서 무력하니 비록 귀신이라도 큰 재앙이 없어야 하지만 유년이 목화로 행하니 갑이 늘며 병진 정사유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대단히 불길하죠. 그때 처자식이 죽고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신대운이 오자 병신인 임목을 충하고 임목을 충하는데 이 임목은 벌써 그 좌자 경금에 앉아서 금금목을 당하니까 무력한데 이것을 인신 충하니까 이게 부서지게 됩니다. 원국 천간의 경신금이 대운지지 신에 통근하니 마른 싹이 물을 만난 격으로 돌연히 발달했습니다. 신은 역마이면서 재성임으로 외국에 출입하여 돈을 버는데 경영이 순조로워 매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특히 유년에서도 경신 신유운이 오니까 대단히 길한 대세운이 되죠. 의류대운까지 15년 동안 대운 천간의 을목이 본래 기신이나 원국의 경과 앞에 금으로 화하는 추서가 있고 유가 원국의 사화 앞에 금국을 이루니 조상의 유산보다 몇 배나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유대운에 오니까 사유합금이 되죠. 천간에 금이 많다 보니까 강하게 합이 일어납니다. 병술대운에 병술대운 병자년에 중풍이 들어 쓰러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천간에서 군겁쟁자가 되고 세운지 자수가 병화를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병신인 인묘를 생조한 까닭입니다. 더군다나 용신인 경금의 경자사지가 되기도 합니다. 충의 연구, 지지의 충에 관해서 지지의 충은 몇 개의 지장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간의 상극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지장간 중에서 월지를 대입하여 어떤 장간이 등령하고 득세했는지 살핀 연후에 종합적으로 지장간의 강약을 가지고 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지의 상충은 본기끼리의 상극이 가장 극하는 작용이 심합니다. 본기의
상극이 가장 심하다 이거죠. 예컨대 인신상충을 보면 인의 본기는 갑이고 신의 본기는 경이니 이때는 경갑충을 하게 됩니다. 지지로는 인신충과 같죠. 갑과 경에 상극하는 기세가 가장 격렬한 것입니다. 즉 인 속의 무가 신 속의 임을 극하고 인 속의 병이 신 속의 임에게 극을 받는 현상은 경이 갑을 극하는 것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상충에서는 어떤 지지가 득시하고 득세, 득시라는 것은 등령을 말합니다. 등령하고 득세라는 것은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세력이 많다라는 것이죠. 득시하고 득세했는지를 살피는 것과 함께 다시 1대1로 충하는지 1대2로 충하는지 살피고 월지가 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인신충이 1대1로 충하면 금극목으로 신금이 임목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때 월지가 화이면 화극금으로 금이 쇠약한 상태라서 득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신충을 해도 인이 월지 화의 도움하에서 쇠약한 신금을 파괴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월령은 거의 2.5를 줄 정도로 굉장히 강하죠. 또 월지가 수이면 인신충의 경우는 신중 임수가 인중 병화를 파괴합니다. 또 천간지지에서 무리를 지어 극신을 도우면 극을 당하는 것은 파괴됩니다. 그런데 자호충, 묘유충의 경우는 묘유충의 경우에 목화가 사주에서 왕하면 오가 자를 역으로 파괴할 수 있고 묘가 유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지에서는 역극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지 상충에서 등령득시한 왕지가 쇠자를 충하면 쇠자는 뿌리째 뽑혀 파괴되고 신령 실시한 것이 왕한 것을 충해도 왕한 것은 상하지 않습니다. 왕신 경로라 그래서 오히려 더 왕한 것이 흥하게 됩니다. 충하는 자가 무력하면 오히려 충을 받는 자는 왕신 경로로 격동시킬 뿐입니다. 흉신을 충하여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격동시켜 화를 내게 하면 해롭고 길신을 충하여 격동시키면 해롭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왕신 경로가 되면 이로울 것도 없다 이거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 쇠자 왕신발 혹은 왕자 쇠신발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쇠한 자가 왕한 자를 충극한다라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지지의 상충도 득시득세한 것보다는 지지의 상충도 득시득세한 것이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두 개의 자수가 무리를 지었는데 어찌 신약한 하나의 오화를 충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두 개의 인이 있어 목화가 득세했다면 어찌 쇠약한 하나의 신을 충과하지 못하겠습니까? 무리를 지은 것은 충하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쇠자 왕신발이라고 합니다. 인신사에는 충하면 지장간끼리의 충이 지장간끼리 서로를 극하게 됩니다. 인신충은 신의 경금이 인의 간목을 극하고 인의 병화가 신의 경금을 극하며 신의 임수가 인의 병화를 극하고 인의 무토가 신의 임수를 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전함으로 득시득세하지 못한 한두 개의 지지가 서로 다치는 것입니다. 좌우묘유는 제왕과 목욕의 지지입니다. 따라서 왕지는 지장간이 단순함으로 충하면 승패가 쉽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좌우충에서는 자의 계수가 오의 정화를 극하고 오의 기토가 자의 계수를 극합니다. 묘유충에서는 유의 신금이 묘의 을목을 극합니다. 그러나 오와 묘가 득시득세했다면 오히려 실시실세한 자유를 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오묘유의 충은 본기끼리의 극이기 때문에 자가 오를 수국화로 이기고
유가 금을 금극목으로 이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실세하지 못했다면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역극을 당해서. 진술충미는 오행의 묘고의 지지입니다. 진술충미는 오행의 묘고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무기토가 기거하는 궁이므로 그들의 본기는 모두 토입니다. 같은 토끼리는 극할 수 없으므로 격동하고 동요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장간에는 토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타의 지장간끼리는 극을 살펴야 할 경우 다른 충과 같은 원리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토가 충하게 되면은 토는 남아 있지만 여타의 장간은 모두 부서지게 됩니다. 예컨대 진술충에서 진의 계수가 술의 정화를 극하고 술의 신금이 진의 을목을 극합니다. 충미충에서는 축의 계수가 미의 정화를 극하고 축의 신금이 미의 을목을 극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토가 충을 할 때는 득세한 것이 실세한 것을 극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개의 지지가 상충할 경우는 위치가 먼저 가까운지를 보고 충하는 강도를 판단합니다. 연지와 월지, 월지와 일지, 일지와 시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충하는 경도가 강합니다. 연지와 일지, 또 일지와 월지와 시지는 한 단계씩 떨어져 있으므로 충하는 영역이 비교적 약합니다. 연지와 시지는 두 단계 떨어져 있으므로 충하는 힘이 아주 약해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연지오, 월지오, 일지자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즉 자일 5월 5년이라고 하면은 월과 일의 좌우충이 형성되었으며 월일충이 되었죠. 연지오는 월지오를 돕는 것이지 일지와 충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오를 돕긴 하지만 이 세자왕신발로 자수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가 부서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월지와 연지의 오화 때문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육신성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또 연지오, 월지오, 일지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5일에 자월에 5년이니까 이렇게 자수가 두 개의 충과 중간에 자수가 껴 있어서 양옆에 오를 모두 충합니다. 이때는 오가 두 개로 득세를 했다 이거죠. 두 개가 더 많다. 비록 자수가 월령이라고는 해도 득세를 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월지를 득시한 자수의 충하니 승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득세는 했지만 자수는 월지를 득시를 했으므로 상당히 강하니까 이것의 승패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때는 천간과 시지를 살펴서 무엇이 있는지 금수가 목화보다 강하면 두 개의 약한 오화가 강한 자수를 만났으므로 파괴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나머지 세력의 강도를 보아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